잔홍쌤. 갑니다. 연산. 오늘 연산 저번 시간에 뭐 배웠어요? 월요일날? 집합에 뭐와 뭐? 뜻과 표현 배웠어요. 집합의 뜻과 표현. 거기서 뭐 배웠죠? 집합이 뭐고 원소가 뭔지 배웠어요. 그리고 집합의 표현에 대해서 배웠어요. 몇 가지 있어요? 표현. 첫 번째 원소 나열법. 두 번째 조건제시법. 세 번째 벤다이어그램. 벤다이어그램은 최대한 안 쓴다. 그렇죠? 최대한 안 쓰고 그 집합 방정식으로 뭔가 문제를 풀어 나가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음은 집합의 구분. 첫 번째 원소의 개수에 따라 원소가 없어요. 공집합, 원소가 유한계, 유한집합, 무한집합. 무한집합의 종류는 두 가지예요. 뭐 가산집합과 비가산집합이 있어요. 가산집합은 경계가 그쵸 정확해요. 유리수까지가 가산집합이에요. 실수는 비가산집합이죠. 그래서 유한집합은 나중에 함수에 가면 어떻게 표현이 돼요? 수열 아닌가? 어떻게 표현돼요? 함수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죠.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합니다. 막 찍지 말고. 가산집합은요? 수열 그렇죠. 수열이에요. 언제 배워요? 수원에서 배워요. 다음 비가산은요?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죠. 어디 위에서? 무슨 평면? 좌표평면 위에서 표현하게 됩니다. 다음 뭐 배워요? 집합의 무슨 관계? 포함관계. 그렇죠. 부분집합이라는 걸 배우죠.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 배워요. 원소의 개수가 n개입니다. 부분집합이 몇 개예요? 2의 n제곱. 진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 마이너스 1. 근데 공집합이 아닌 진 부분집합은 2의 n제곱 마이너스 2개. 맞죠? 다 이해가죠? 오케이. 나 뭐 반드시 뭐 포함하는 뭐 이런 거 있으면은 그만큼 빼서 제곱해주면 된다. 라는 것까지 배웠어요. 오늘 배울 것은 집합의 연산입니다. 몇 가지 있습니까? 여기 봐봐 밑에 다섯 봐봐. 가지. 5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교집합 교집합이에요. 교집합. 여러분 A, 교, B 이렇게 읽지 않나요? 예. 그렇죠. 읽는 방법은 상당히 많아요. A와 B의 교집합이라고 읽어도 되고요. A 교집합 B라고 읽어도 되고 많이 읽는 게 A 교 B죠. 그렇죠? 그리고 영어로는 A 캡 B 이렇게 읽어요. A 캡 B 그러니까 모자 모양이잖아. 그래서 캡으로 읽어요. A 캡 B 이렇게 많이 읽습니다. 네? 잘못 나왔어. 오 쉣. 오 쉣.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모양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모양 바꿔주세요. 자 그럼 얘들아 A 교 B라는 친구는 하나의 집합인 겁니다. 맞습니까? A 교 B는 두 집합을 연산하여 하나의 집합을 구성한 거예요. 그럼 이 친구도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겠죠.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벤다이어그램. 벤다이어그램 원소나열법 어때요?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을 해줘야겠죠. 그럼 x를 원소로 해요. 어떤 x예요? A에 포함되는구나. A의 원소이다. 그렇죠? A의 원소이고 그리고 B의 원소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저랑 이렇게 같이 할 때는 알아요. 근데 문제 풀 때 얘를 보고 이 생각을 못 하십니다. 그러면 안 돼요. 얘는 얘다 라는 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고난도에서 이제 막혀버려요. 다음 두 번째 합집합은요. A 합 B 이렇게 이야기하죠? 얘 무슨 모양이에요? A U B 이렇게 읽을 거야? 이렇게. 컵 모양이에요. 컵. 그래서 A 컵 B 이렇게 읽어요. A 컵 B. 근데 우리 그냥 대체로는 A 합 B 이렇게 읽을게요. X를 원소로 해요. 근데 어떤 X? A의 원소 또는 그치 이거나 B의 원소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음 세 번째입니다. 뭐 있어요? 여집합 여집합이에요. 남을 여자죠? A에 위에다 뭐 놨어요? C. 그쵸. 영어 얘기 계속하니까 짜증나니까 영어 얘기 안 할게요. X 봐. 바가 영어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짝대기 아니 이거 영어로 이거 컴플리먼트라는 건데 이거 얘기 안 하고 그 얘기해 버렸잖아. 씨. X 봐. X는 이렇게 얘기한다. 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많아. A의 원소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조금 부족해요.
그럼 A의 원소는 아닌 건 알겠어. 그럼 뭐의 원소인데? 그렇죠. 전체 집합의 원소다라는 말이 먼저 나와야 돼요. 전체 집합의 원소. 그리고 A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음. 네 번째. 뭐라는 거야? 차집합이에요. 차 뺀다 이거죠. A 차집합 B. 이렇게요. 원래는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렵다 해서 이것도 교육과정상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차니까 말 그대로. 얘는 X바. X바. A의 원소인데 뭐의 원소는 아니야? B의 원소는 아닌 거야. 이렇게. 근데 얘들아, B의 원소가 아니라면 무조건 뭐의 원소라고 볼 수 있어? B의 여집합의 원소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뒤에서 성질에서 배우지만 지금 먼저 이야기할게요. 얘는 뭐와 같다고 볼 수 있죠? X가 B의 여집합의 원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원소이다가 AND로 묶여 있어요. 이거 어디서 봤어요? 교집합에서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뭐와 같아요? A, 교, B의 여집합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차집합이 나오면요 항상 교집합으로 바꾸는 습관을 들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얘들아, 선생님들이 좀 꼬여 있어요. 무슨 말이냐? 만약 문제에서 A교 B의 여집합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얘는 뭘로 바뀌는 게 좋아? A? 차집합 B로 바꾸는 게 좋아. 꼬여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얘를 묻고 싶으면 보통 얘를 줘요. 근데 얘를 묻고 싶다 그럼 얘를 줍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차집합이 나왔어요. 그럼 웬만하면 뭘로 바꿔라? 교집합으로 바꿔줘요. 근데 교집합이 나왔는데 한쪽이 여집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차집합으로 바꾸면 보다 쉬울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다음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서로소입니다. 서로소. 얘들아 음량 괜찮아요? 예. 혹시 막 골이 울리니? 골이 울려? 울려요. 지금은 어때? 아니 원래 울리는 거 아닌가요? 나 이렇게 해도 골이 울려? 아니요. 아니잖아. 괜찮을 때 나한테 신호를 보내줘. 아, 안녕하세요. 저는 임덕룡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전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귀가 아파? 요 정도 어때? 들려? 근데 마이크 소리가 들리긴 해 지금. 그치? 내 목소리만 들리지 않아?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 마이크 들고 계세요 그냥. 그럼 훨씬 작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ASMR 해주세요. 씨발 나 어떡하라고. 쓰레잖아. 쓰라잖아. 일단 써봐야지. 자, 집합 A와 B가 서로소라고 합니다. 여러분 서로소에 대해서 배운 게 뭐 있어요? 두 수가 서로소라는 것에서 배웠죠. 뭐죠? 약수가 아닌가? 최대 공약수가 1이다. 그쵸? 최대 공약수가 1이면 두 수는 서로소라고 이야기해요. 집합에서의 서로소는 같이 가지고 있는, 함께 가지고 있는 원소가 없는 거예요. 함께 가지고 있는 원소, 뭔가 수학적이지 못하죠. 수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해요? 그쵸, 교집합. 원소가 몇 개? 없다. 그럼 뭐라고 해요? 공집합이다. 이것도 그냥 좀 이야기해 주자면 이거 여러분 파이라고 읽어요. 근데 여러분 아는 파이 이거 있잖아요. 얘는 파이예요. 얘는 파이예요. 와이파이. 그러니까 얘는 파이고요. 얘는 파이예요. 둘 다 그리스 문자예요. 그냥 그렇다고 그냥 공집합 이렇게 읽어주셔도 돼요. 근데 영어로는 파이라고도 안 읽고 보통 empty set 이렇게 읽어. 그냥 공집합. 그러니까 파이라는 말 잘 안 읽는다고요. 공집합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이해가셨죠?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얘들아 한 가지 연산을 더 배울 거야. 대칭차집합이야. 대칭차집합이라는 거 처음 들은 사람 손 들어볼래요? 처음 들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니에요. 대칭차집합. 말 그대로 차집합은 차집합인데 대칭 구조로 되어 있는 차집합을 말해요. 이걸 배우려면 벤 다이어그램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자, 교집합은 이렇게 있으면 원래는 전체 집합도 그려줘야 돼요. 요 사이 여기가 교집합의 영역이죠. 합집합은 전체 다 여기 다 말하는 거야. 이렇게. 여집합은요. A가 이렇게 있고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요 바깥쪽
이쪽을 말하는 거야. 맞죠? 차집합은요. A가 있고 B가 있어요. 어딜 말해요? A만 가지고 있는 부분. 여기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 서로소는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자, 이렇게 많이들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죠? 맞나요? 아니요. 좀 그래요. 좀 그래요.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선생님이 그래 봤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가 공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한 겁니다. 그래야 모든 문제가 같은 문제처럼 인식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대칭 차집합입니다. 대칭 차집합은 먼저 영역부터 설명을 해줄게요. 자, 어딜 말하는 거냐면요. A 차집합 B 하면 여기죠. B 차집합 B A 하면 여기예요. 이 둘의 합집합을 말해요. 여기가 대칭 차집합이라는 곳이에요. 선생님 방금 말한 걸 다시 자세히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가 뭐라고요? A 차집합 B예요. 그렇죠? 여기는요? B 차집합 A예요. 이 두 친구의 무슨 집합? 합집합. 여기를 보고 대칭 차집합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를 표현하는 방법이 얘만 있는 건 아니죠.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죠? 전체 합집합에서 뭘 빼요? 교집합을 빼면 되겠죠. 그렇죠? A 합 B에서 뭘 뺀다? A 교 B를 뺀다. 차집합하면 여기가 대칭 차집합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차집합이 보이죠? 그럼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렇지? 차집합이 보이면 뭘로 바꾸고 싶어? 교집합으로 바꾸고 싶어. 바꿔볼게요. A 교 B 여집합 합집합 B 교 A 여집합이죠. 근데 보통 그렇게 안 나와요. 뭐부터 쓸까? A부터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원래 뒤에서 나오는 연산성지 교환 법칙을 알아야 설명할 수 있는 건데 어느 정도 안다는 가정하에 둘을 바꿨어요. 이렇게. 괜찮나요? 괜찮아요? 오케이. 다음 얘도 바꿔볼게요. A 합 B 교 A 교 B의 여집합 이렇게 되죠. 여러분 드모르간 아시죠? 드모르간 뒤에서 배울 거예요. 이 여집합을 하나씩 넣는 거죠. 근데 집합에 여집합을 넣으면 그냥 여집합이 되는데 교집합이 여집합을 만나면 뭐가 돼요? 합집합. 합집합이 여집합을 만나면 교집합으로 바뀌어요.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바뀔까?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이 두 친구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이 네 개가 대표적인 대칭 차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문제에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A, B의 얘도 연산 기호가 관습적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관습적인 거예요. 따라서 그냥 이렇게 쓰는데 그냥 이렇게 나온다? 그럼 얘는 대칭 차집합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모라는 기호가 보통 대칭 차집합을 이야기한다라고만 생각해 주세요. 근데 문제마다 세모를 써놓고 얘가 아닌 다른 친구를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얘는 대칭 차집합이 아닌 거예요. 보통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대칭 차집합을 가지고 막 무슨 이야기를 할 텐데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대칭 차집합은 뭘로 생각하면 되냐면요. 자, 딸깍이에요. 그냥 딸깍이. 대칭 차집합은 딸깍입니다. 딸깍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A랑 B의 대칭 차집합이잖아.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을 딱 두고 그려요. A와 B에 대한 벤 다이어그램을 딱 그려. 그럼 A랑 B의 대칭 차집합이지. 그러면 A를 한번 딸깍 탁 눌러요. 그러면 여기 불이 켜집니다. 이렇게. 됐나요? 그 다음 B를 딸깍 눌러요. 근데 얘들아 얘는 이미 켜져 있지. 한 번 더 누르면 꺼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A, B, C의 대칭 차집합도 한번 구해볼게요. 그죠? 그럼 이 친구는 벤 다이어그램을 싹 그려놓고 자, 딸깍딸깍 거리로 갑니다. 자, 이 부분 몇 번 딸깍거려요? 한 번이죠. A를 누를 때만 눌리는 곳이에요. 그럼 당연히 여기랑 여기도 몇 번? 한 번 눌리게 될 거예요. 맞죠? 그리고 요 부분 보세요. 요 부분. 여기 보세요. 여기는
A와 B를 누를 때 딸깍거리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꺼져요. 따라서 얘도 꺼지고 얘도 꺼져. 여기 몇 번 딸깍거려요? 3번 딸깍거려요. 지금 얘 뭐예요?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와 C의 대칭 차집합에 나타내는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되셨어요? 예. 다음. 자,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어요. 당연히 아까 말했듯이 얘 자체가 대칭 차집합을 표현하게 문제에 등장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보통 선생님들은 이게 대칭 차집합이라고 보통 관습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서 얘를 대칭 차집합의 기호로 쓰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하지만 이 친구를 대칭 차집합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가정했을 때 얘는 보통 무엇으로 쓰이냐?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으로 많이 쓰여요. A 합 B 차집합 A 교비. 여기가 대칭 차집합이죠. 이거 전체의 여집합을 이야기하는 기호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도 문제에 상당히 많이 등장해요. 그럼 얘는 문제 어떻게 풀면 돼요? 항상 얘를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고 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도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다음이에요. 자, 이제 연산 성질 갑니다. 성질 하면 뭐야? 첫 번째 항등원, 두 번째 역원, 세 번째 실수배, 네 번째 합, 다섯 번째 차, 여섯 번째 곱, 일곱 번째 나눗셈, 여덟 번째 교환 법칙, 아홉 번째 결합 법칙, 열 번째 분배 법칙. 그쵸.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 자, 연산의 성질이니까 우리 새로 배운 연산들에 대한 성질이 등장합니다. A랑 전체 집합이랑 먼저 하나? A랑 A 먼저 하죠. 합집합하면 뭐죠?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합집합은 A예요. 다음 A와 A의 교집합은 뭐예요? 나 보면서 해야겠다. A예요. 이견 없죠? 다 인정하죠? 다음 두 번째 A 합집합 공집합이에요. 뭐가 되죠? A가 되죠. 여러분 이거 뭐예요? 공집합을 여러분 합집합에 대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항등원 정답입니다. 항등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원이 아니라 항등집합이에요. 아무튼 A와 교집합을 해요. 그럼 누구랑 먼저 할까? 전체 집합이랑 해야 얘랑 지금 쌍이 맞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공집합이랑 먼저 해요. 공집합에 대한 이야기부터 합니다. 뭐가 되죠? 공집합이 됩니다. 세 번째 A와 전체 집합이에요. 뭐가 되죠? 전체 집합이 됩니다. A와 전체 집합의 교집합이에요. 뭐가 되죠? A가 됩니다. 여러분 다들 여기까지 알겠죠? 다 안다고 했다. 그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이제 잘 봐. A랑 B랑 했더니 B가 나온대. 근데 A랑 B의 여집합이랑 교집합 했더니 B의 여집합이 나온대. 이거 무슨 뜻이에요? A랑 B랑 교집합했더니 B가 나왔대요. 그러면 A가 B의 뭐예요? A가 B의 부분집합이죠.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같은 말 뭐 있죠? A와 B의 저 연산을 하나씩 다 쓸 거예요. 합집합은 뭐와 같다? B와 같아요. 이 둘이 완벽히 같은 말이죠. 완벽히 같은 말입니다. 다음 A와 B의 교집합이 뭐와 같으면? A와 같으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란 뜻이에요. 다음 A의 B를 뺐어요. A 차집합 B입니다. 얘가 뭐가 되면? 공집합이 되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면 또 같은 말이 됩니다. 됐나요? 네, 이게 다 같은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A 교비가 A래요. 그럼 A가 B의 부분집합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얘는요. A가 B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란 뜻이죠. 나 잘 쓴 거 맞는데? 아우 그냥 씨. 나 잘 쓴 거 맞는데? 이렇게. 죄송합니다. B가 A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리고 얘는 B의 여집합이 A의 아이씨 바보야. 맞지? A가 어디서 엮인 거야? 잠깐만. A가 B에 맞지? 맞네요. 죄송합니다. 아우 씨. 잠깐만 기다려봐. 미안해.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A가. 벤다이어그램 그치. 나 왜 이러냐? 잠깐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죄송합니다. 왜 이래? B가 B고 A와 B의 여집합을 했더니 B의 여집합이 나온다. 잠깐만요. A입니다. 됐다. 이거 맞죠? A 교비가 A면 A가 B의 부분집합이고요. A와 B의 여집합이 교집합은 B의 여집합이래. 그럼 얘가 포함되는 거 맞죠? 부분집합 맞죠? 맞나요? 그러면 얘네 둘을 엮어봐요. 그럼 A란 친구는 B의 부분집합이면서 B의 여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갖죠. 맞나요? 이해되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B가 전체 집합이란 뜻이 돼요. 왜 그럴까요? 왜 전체 집합이 아니면 안 돼요? 이해가 안 될 때는 개념이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요.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래요. 그럼 어디가 없어요 지금? A 차집합 B 여기가 없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A가 B의 부분집합입니다. 다음 B의 여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래요. B의 여집합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여러분 얘가 이 바깥쪽에 있는 부분이 A의 부분집합이래요.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뭔가 이상하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뭐라는 거예요 또? 원소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럼 이 말은 A가 이렇게 있으면 B가 이 위에 이렇게 있다는 뜻이 돼요? 이걸로 끝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얘가 B이자 뭐가 돼요? 여기 없으니까 전체 집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B가 전체 집합이게 돼요. 그러니까 전체 집합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게 가장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이러면 B가 전체 집합이에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써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B의 여집합이 무슨 집합인 거예요? 전체 집합인 거예요. 그럼 B는 무슨 집합인 거예요? 공집합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B는 공집합이 된다는 것까지 알아갑시다. 안 쓰여 있지 않나요? 써주세요. 알았어. 자, 네 번째입니다. A와 A의 여집합을 합집합했어요. 뭐가 돼요?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A와 A 여집합을 교집합했어요. 뭐가 돼요? 공집합 됐어요. 뭐 쓸 필요 없겠다. 다 읽어. 자, 5번 봐봐.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에요.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입니다. 그 다음 6번.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 돼요. 7번 아까 했던 이야기죠? 자, 근데 이야기는 좀 하고 갈게요. A 차집합 B는 이 친구는요, 여러분들이 수의 뺄셈 할 때와 좀 다른 점이 있죠. 예를 들면 1, 2, 3, 4, 5, 6 이렇게 있으면 A 차집합 B는 뭐예요? 원소가? 1, 2, 3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 5, 6이라는 친구는 빼긴 빼는데 수에서처럼 정확하게 빼지는 게 아니라 집합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면 A라는 친구에서 뭘 빼면 돼요?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 A 교비를 빼면 되겠죠. 그렇죠? A 교비. 이렇게 빼는 거예요. 이거 왜 배우는 거죠? 원소에 뭐 셀 때? 개수 셀 때 이렇게 해서 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나중에 배우겠죠. 이렇게 한다 치면은 절대 NA-MB와 같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같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다르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하려고 여기서 이걸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엔 전체에서 뺀다고 쳐보세요. A 합 B에서 빼요. 그럼 뭘 빼면 됩니까? B를 빼면 돼요. 그래서 차집합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잘 들어봐. 둘이 부분집합 관계가 아니야. 만약에 포함 관계가 아니야. 그럼 항상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냥 대충 이해하겠다고 이거를 그냥 빼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A, B가 포함 관계가 아닐 땐 항상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선택해야 돼? 얘를 선택해야 돼?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돼요? 문제에서 무엇이 나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문제에서 합집합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바꾸고 교집합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바꿔야죠. 아시겠죠? 그래. 응? 자, 다음입니다. 연산법칙이에요. 사실 성질에서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 법칙 첫 번째. 법칙 첫 번째. 교환 법칙. A 합 B는 B 합 A와 같다. 이것도 안 써야겠다. 다들 아는 거라서 지겨운가 봐요. 쓸 줄 모르면서. A교 B는 B교 A와 같다. 결합법칙은 뭐예요? 연산을 무엇부터 해도 상관이 없다 이 얘기죠. 그쵸? 다음 분배법칙입니다. 분배법칙만 쓸게요. 분배. A교 A 합 B 이렇게 돼요. B교 C로 먼저 B 합 C로 먼저 쓸게요. 자, 여러분 2 곱하기 3 더하기 4 하면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14 하지 마라. 알겠지? 2 곱하기 3과 2 곱하기 4를 더하죠. 여러분 똑같아요. 얘도. 이 친구를 하나씩 이렇게 가서 얘를 엮어내시면 됩니다. A교 B와 A교 C를 뭐예요? 합집합합니다. 마찬가지로 합교여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돼도 똑같이 이 친구를 뿌리고 얘로 엮어주시면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런 질문한다. 쌤 그러면 같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건 결합이잖아, 그지? 다 똑같으니까 A랑 B랑 먼저 하든 A랑 C랑 먼저 하든 B랑 C랑 먼저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이러시면 안 돼요. 자, 근데 여기서 흡수 법칙이라는 게 나와요. 자, 뭐냐면 분배 법칙을 사용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하나씩 해볼게요. A교 A와 A교 B의 무슨 집합? 합집합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얘가 뭐죠? A입니다. A. 에? 어때요? 뭔가 돌고 돌죠, 뭔가. 그렇죠? 뭔가 이상하죠. 그 이유는 이미 나왔기 때문이야, 얘들아. 잘 봐요. A와 A 합 B의 교집합이죠. 얘들아, A라는 집합은 A 합 B에 뭐해요? 포함되어 있는 집합 아니에요? 부분 집합 아닙니까? 그럼 얘들이 교집합하면 뭐 나와요? A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분배 법칙을 할 때 얘들아, 얘네 둘의 포함 관계부터 좀 살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둘이 포함 관계가 없을 때야 분배 법칙을 사용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무조건 해줘야 된다. 자, 다음 마찬가지예요. A 합 A교 B예요. 뭐 나올까요? A교 B, A가 A교 B를 포함하고 있죠. 부분집합으로 갔잖아요. 그럼 합집합하면 뭐 나와요? A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흡수 법칙이라는 것은 포함 관계가 있을 때 부분집합인 친구가 사라진다는 거죠. 이렇게 훅 이렇게 간다는 거야. 슉 이렇게 간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쉽게 생각하려면 그냥 A가 분배 법칙을 사용하는 상황인데 너와 같은 게 안에 있다면 그냥 A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 다시 해볼게요. 막 여기 막 갑자기 전체 집합 이렇게 나온 거야. 이게 뭔 거야? A인 거야.
분배 법칙을 사용하는 순간인데 나와 같은 친구가 괄호 안에 있다? 그럼 그냥 A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이에요. 그 뭐야? 드모르간. 드모르간의 법칙. 다 아는 거니까 빨리빨리 하자. A 교비의 여집합 뭐죠? 하나씩 가는 거예요.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입니다. 교집합이라는 소리가 들렸는데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 이렇게 됩니다. 뭐 어려운 거 없죠? 저희까지 다 알아요. 다음 대칭차집합의 성질이에요. 자, 이 부분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잘 공부하고 갑시다. 자, A와 무엇을 대칭차집합해야 자기 자신이 항상 나올까요? 생각해봐. A를 딸깍 누르고 어떤 집합을 딸깍 눌러야 무조건 A냐 이거야. 공집합이겠죠. 안 눌러야죠. 그렇죠. 안 눌러야 나 자신이지. 공집합. 이렇게 해야 자기 자신입니다. 이해되시죠? 되시죠? 오케이. 하나씩 다 해볼게요. 그럼 A와 전체 집합을 대칭차집합하면 뭐 나올까요? 전체를 누른 상태에서 A를 눌렀어요. 그렇죠. A의 여집합이에요. 근데 이 딸깍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되는데 참 걱정이네요. 뭐? A와 A의 대칭차집합은 뭐죠? 공집합입니다. 그렇죠. A와 A의 여집합의 대칭차집합은? 전체 집합입니다. 전체 집합. 이해 가시나요? 오케이? 그 다음 여러분 교환법칙 성립할까요? 아니요. 쉽게 얘기하면 얘부터 누르고 얘를 누르나 얘부터 누르고 얘 누르나 같을까 다를까? 같을 거다 이거예요. 다음 결합법칙은요? 누르는 순서가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칭차집합은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함께 성립합니다. 얘들아 이 둘이 함께 성립하면 아주 많은 편리함이 생겨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얘는 뭐가 될까요? A, B, C, A의 대칭차집합. 그러면 너네 둘이 먼저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A와 A의 대칭차집합은 뭐와 같죠? 공집합과 같아요. 근데 공집합은 누르는 거야? 아무것도 안 눌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없어져서 B와 C의 대칭차집합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뭐라고 할까? F1 이러면은 얘는 A예요. F2는 A, B의 대칭차집합이에요. F3는 A, B, C의 대칭차집합이에요. 그리고 F4는 A, B, C 다시 A로 와서 이렇게 대칭차집합이에요. 그 다음 F5는 A, B, C, A, B 이렇게 되는 거야. 쭈르르르 가는 거지. 그럼 해볼게요. 얘는 A죠. 안 보여? 잠깐만. 얘는 똑같아요. 그렇죠? 얘도 똑같아요. 근데 얘는 뭐가 된다고? B와 C의 대칭차집합이 된다고. 얘는 뭐가 될까?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져서 C가 나오고요. 그럼 F6은 뭐가 될까요? 공집합이 돼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공집합이 나오는 100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세시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교환법칙, 결합법칙 생각해서 같은 거 있으면 공집합으로 없애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오케이?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대칭차집합의 여집합이에요. 대칭차집합의 여집합. 우리가 아는 대칭차집합의 여집합 연산을 이야기해 볼게요. A와 A의 대칭차집합의 여집합은 역세모 이렇게 부를게. A, B의 역세모는 뭘 기준으로 생각해라? 대칭차집합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야. A와 A의 대칭차집합이 뭐죠? 공집합. 얘는 뭐예요? 전체집합.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럼 얘도 가볼까요? 얘는 뭐가 나올까요? A와 A의 대칭차집합의 여집합은 전체집합이죠. 하고 있어? 너무 어렵나?
얘까지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전체 집합이 돼요.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전체 집합.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맞아요? 다들 이거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의 여집합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답이 뭐가 나올까요? C의 여집합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어려운 문제는 보통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보통 어려운 문제는 이런 식으로 엮여 있으면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 풀 때는 어떻게 풀어요? 딸깍딸깍 하면서 푸는 거예요.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딸깍이로 간다. 얘부터 구해볼게. B와 C의 대칭 차집합 뭔지 알죠? 여기랑 여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의 여집합이라는 건 여기를 딸깍이라 이거죠. 이렇게 딸깍을 한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A를 딸깍거리는 거. 그러면 여기 없어지겠죠? 여기도 없어지겠죠? 그러면서 여기랑 여기가 이렇게 붙는 거예요.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이. 뭐야? 맞지?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오케이.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얘가 A 걔랑 같다 뭐 이런 거 복잡한 거는 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딸깍딸깍 거리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나요? 별거 없죠? 별거 없나요? 어렵나요? 할만하죠? 다음입니다.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예요. 근데 여러분 이미 배웠죠?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이미 배웠어요. A의 원소의 개수 4개예요.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기호로 배우는 거예요. N, A 이렇게 이야기하면 유한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그 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러면 N, A 여집합은 뭐와 같죠? 자, A 여집합이 뭐랑 같아요? 전체 집합, 차집합, A 이렇게 같은 거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집합과 A는 포함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 여집합에 관련하여 정리해 줄 게 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A에서 전체 집합에서 A와 전체 집합의 교집합을 뺀다. 원래 이렇게 바꿔줘야 되거든요. 아니면 전체 집합과 A의 합집합에서 A를 뺀다.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근데 이 친구가 뭐 나와요? A교 전체 집합이? A가 나와요. A 전체 집합과 A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 나와요. 그래서 얘 똑같다는 거야. 왜? 포함관계니까. 그렇지? 포함관계가 성립하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는 바로 N, U-N, A 이렇게 써줘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전체 집합이 U인 이유는 유니버설 셋이라 그래요. 참고로. 다음 중요한 게 나오죠. 이제 중요해요. NA 합비는 얘 보고 합의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냥 뭐 이름은 상관없고 그냥 NA 합비는 N A 더하기 N B 하면 여러분 지금 교집합이 몇 번 세졌어요? 2번 세졌으니까 한 번 빼달라는 거야. 이렇게 뭐 별거 없어요, 그죠? 근데 이거 쓸 때 되면 이제 어렵지. 문제가 어렵게 나와요. 중요하게 꼭 외워주세요. 다음 N A 합 B 합 C 뭐랑 같아요? N A 플러스 N B 플러스 N C 하나로 보는 거예요, 얘네들. 그렇죠? 이렇게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다음 뭘 빼줘요? A 교 B 2개씩 교집합해서 빼줘요. 이렇게. 그러면 칠판이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냐? 자, 지금 이거 더할 때 여긴 한 번씩 더해지지만 이쪽은 2번씩 더해지고 여기는 3번 더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빼주려고 이걸 빼준 거야.
근데 빼주면서 한 번씩 빼주면서 얘는 1이 됐어. 근데 여기가 몇 번 빠져? 3번 빠지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가운데만 한 번 더 더해주자 이거죠. 자, 근데 문제가 맨날 이렇게 풀리느냐? 그건 아니에요 또. 그치? 그래서 이 공식도 좀 알아갈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요. 얘네들이 각각 나오면 얼마나 행복한 상황입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활용해 가시면 이제 이런 문제 나오죠. 임덕룡 선생님 반에 20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뭐 선생님의 강의 3개 중 뭐 하나만 선택한 사람 몇 명이고 2개만 선택한 사람은 몇 명이고 3개 전부 선택한 사람 몇 명이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지? 근데 얘는 여러분 2개만 선택한 거예요? 아니에요. A교 B 중에서는 2개만 선택한 학생들도 있지만 3개를 전부 다 선택한 학생들도 있죠. 그러니까 요 영역, 여기랑 여기랑 여기 얘네가 2개만 선택한 학생들의 영역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원소의 개수가 나올 때도 있다는 거야. 이걸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도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볼게요. 그래서 이거 번호를 쓸게요. 여기를 1번들이라고 하고 여기를 2번들이라고 하고 여기를 3번들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그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가 돼요?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 그렇죠? 얼마나 쉬워. 그렇지?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 다 중복되는 게 없으니까 더하면 되잖아. 그렇지? 근데 보통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처음에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와 C의 원소의 개수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몇 번 더해진 거야? 여기 2번 더해졌지? 그치? 그래 놓고 2번의 원소의 개수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2번을 몇 번 빼야 돼? 한 번 이렇게 빼야 되는 거야. 오케이. 다음 3번은 몇 번 빼줘야 돼? 3번 몇 번 빼줘야 돼? 2번 빼줘야겠죠. 2번. 3번 더해졌으니까 2번 빼줘야 한 번만 카운팅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이 친구는 A, B, C의 교집합이죠. 이 친구도 좀 외워줄 필요가 있어요. 가끔 나옵니다. 자, 다 왔다. 다 왔어. 여보, 시계가 없냐? 오! 여기 있네. 다음, 아까 이야기했는데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그냥 이렇게 세면 안 된다고 했어요. NA 차집 마이너스 NB 이렇게 세면 안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죠? 얘들아, A 차집합 B가 A 차집합 A교 B와 같잖아, 그치? 여러분, 얘는요 방정식 중에서도 집합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집합 사이의 연산으로 등식이 되어 있는 거잖아. 얘는 집합 방정식이에요. 좋아요. 집합 방정식이에요. 근데 이렇게 쓰면 얘는 뭐죠? 얘는 집합 방정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number of, 이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를 세는 이 기호는 수예요, 수. 결과적으로 얘가 어떠한 수가 나오는 거라고요, 이렇게. 그렇죠? 얘도 수고, 얘도 수인 거예요. 근데 집합 기호가 쓰였다고 집합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이게 집합 방정식이에요. 집합을 가지고 연산을 해서 등식으로 이어놓은 거. 얘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수로 이루어진 등식에 불과한 거예요. 알겠죠? 둘이 지금 레벨이 달라요. 얘랑 얘랑 아예 레벨이 다른 방정식이에요. 이게 더 어려운 방정식이죠. 그렇죠? 저 새끼를 어떻게 할까? 다음 n a 합 b 마이너스 n b 이렇게 개수를 세도 되겠죠. 절대 이렇게 세지 말자. 나 분명히 얘기했다. 이렇게 세지 말자. 이렇게 세지 말자. 제발요, 제발. 아무리 얘기해도 이렇게 세죠? 방법이 없어요. 다음. 자, 이제 활용이에요.
그 집합에서 여러분 그 정수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정수론. 그러니까 정수의 성질이나 막 이런 이야기가 계속 막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려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약수와 배수의 집합도 그 일종입니다. 근데 얘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따로 정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자, AN을 우리 문제 뭐라 그랬죠? 약수인가요? 약수네요. X바 X는 N의 약수 이렇게 할게요. 정확히는 양의 약수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다음 B에는 X바 X는 N의 배수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끼리 정의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옆에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A4 이러면 안 돼. 우리끼리야. 우리끼리. 그리고 선생님들도 이런 식으로 많이 정의를 하셔요. 근데 AN을 뭐 배수집합으로 정의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말 나가요. 자, A3 하면 얘는 3의 약수집합입니다. 그렇죠? A12 하면 12의 약수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에요. 그럼 여러분 얘네 둘을 교집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3의 약수이면서 12의 약수인 거죠. 근데 얘들아 그럼 3과 12의 무슨 약수라는 거야? 12의 공약수라는 건데 공약수라는 말을 다른 말로 우리 배운 적이 있는데 뭐라고 배우죠? 최대 공약수의 약수 이렇게 되는 거지. 최대 공약수의 약수. 따라서 이 집합은 뭐가 되는 거야? A의 최대 공약수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그럼 얘 약수다 이거잖아. 그렇죠? 따라서 AM과 AN의 교집합은 A 뭐예요? MN의 최대 공약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딱 성질이 딱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하나 더 해볼까요? A72와 A16이 있어요. 이 둘을 교집합한대요. 그럼 얘가 A 몇과 같으냐 하면 우리는 72와 16에 뭘 구한다? 최대 공약수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야. 몇이지? 예? 144요? 8. 맞아. 얘는 2의 4제곱이고요. 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죠. 8, 9, 7, 12. 그러니까 A 8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 만약에 아까처럼 A4와 A12 서로가 무슨 관계죠? 약수와 배수의 관계죠. 그럼 얘는 A 몇이 나와요? 4가 나와요. 그렇죠? 왜? 둘이 뭐니까? 포함 관계니까. 그러니까 더 작은 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네. 다음 A72와 A16의 합집합은 어떻습니까? 대혼돈이죠. 그렇죠? 약수집합, 배수집합 그 성질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기서 갑자기 막 2 곱하기 3 나오고 막 하면은 뭐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맞습니까? 이거 이해되세요? 얘는 성질을 잃어버린다는 거 이해되세요? 그렇죠? 약수집합의 성질을 잃어요. 그럼 얘들아 얘를 문제에서 내겠니? 내요. 내요. 근데 기억해. 합집합은 성질이 없어. 따라서 합집합이 나오면 뭘로 해결해? 교집합으로 해결을 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 합집합이 나오는데 교집합으로 해결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문제에서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합집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뭘 물어? 개수를 묻게 돼. 무조건. 합집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면 항상 이 친구의 개수를 물어요. 그럼 어디로 간다? 여기로 오는 거야. 그럼 결국엔 교집합으로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거지. 믿으세요. 약수와 배수의 집합은 합집합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교집합에 대한 문제예요. 거의. 아시겠죠? 아시겠죠? 근데 합집합이 쓸모가 있을 때가 딱 한 군데 있어요. 언제냐? 이런 상황이죠. 서로가 무슨 관계일 때? 약수와 배수의 관계일 때. 약수와 배수 관계면 서로가 포함 관계가 생기죠. 그럼 합집합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죠. 누구죠? A, 12 이렇게 돼요. 그럼 합집합이 나왔으면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이 두 수가 약수와 배수의 관계이거나
혹은 뭘 물어? 원소의 개수를 묻는다. 이 두 개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거 말고는 다 교집합이고 결국엔 얘네도 교집합으로 다 해결이 되는 거죠. 다음 배수의 집합입니다. 감이 오죠? 딱 봐도. B3과 B6이 있어요. 교집합합니다. 그러면 3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다. 이런 거잖아. 그럼 3의 배수면서 6의 배수인 건 3과 6의 공배수를 말하는 거죠. 공배수의 다른 말은 최소 공배수의 배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몇이죠? 6입니다. 몇이죠? 28.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B4와 B7의 합집합하면 뭐 돼요? 대운돈. 그죠? 4, 7, 8, 12, 14. 4, 7, 8, 12, 14, 16, 20, 21. 아무런 성질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는 묻지 않아요. 뭐만 묻는다? 두 가지. 그렇죠. 첫 번째, 원소의 개수. 그러면 결국에는 얘로 가게 되는 거죠. 혹은 얘네 둘이 뭐? 약수와 배수의 관계가 돼서 두 집합이 포함 관계가 된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문제에서 100 전체 집합이 x는 50 이하의 자연수래. 이렇게 주고 B3, 3의 배수야. 그리고 B5. 이 둘의 합집합을 구하래. 이런 문제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그냥 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이해 가시죠? 그냥 간단한 앞번호 문제에서 이런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근본이 없죠. 그렇죠? 근본이 없어요. 잠깐 쉬겠습니다. 어제부터 죽을라 그래요. 33분이니까 45분까지 쉴게요. 갑니다. 수강생이 35명인 어느 학원에서 모든 수강생을 대상으로 세 종류의 자격증 취득 여부를 조사하였다. 근데 수강생이 21명, 18명, 15명 이렇게 취득했대. 근데 많은 학생들이 좀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격증 A를 취득한 수강생이 21명인데 얘들아, 이 집합 A가 자격증 A가 아니잖아. 그치? 자격증 A를 취득한 수강생들의 모임이죠. 그쵸? 이 문제에는 상관이 없는데 이 A와 자격증 A를 똑같이 바라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냥 흔히 관례적으로 A, B, C를 쓰다 보니까 그냥 무지성 A, B, C 갈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심하자고. 집합 A가 무엇인지, B가 무엇인지, C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명시해 주세요. 쓰든 머리에 박든 아무거나 해달라는 거야. 그럼 NA가 몇? 21, NB가 18, NC가 15 이렇게 돼 있대요. 근데 세 자격증 모두 취득한 사람이 있대? 없대. 그럼 얘네끼리 중복? 이 세 명 중복? 없죠. 그쵸? 그쵸? 그럼 얘들 이름이 뭐야? 자격증을 2개만, 그쵸? 만 취득한 학생들이죠. 수강생들이죠. 그럼 이거 다 더하면 몇이죠? 49, 54인가요? 그럼 54에서 얘를 전부 다 X라고 하면 X를 빼면 이게 뭐죠? 적어도 하나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이죠. 그렇죠? 이 바깥쪽 제외한 거. 여기 있어요, 없어요, 문제에서? 3명 있죠, 3명. 그러면 얘가 몇이에요? 35 마이너스 3이다 이거죠. 그렇죠? 32다. 따라서 X는 22. 답은 2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를, 이 세 가지 영역의 사람을 합한 그 수를 미지수로 두는 이런 방법을 아까 선생님이 따로 했던 거예요.
다음 31번입니다. 별표 치세요.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유형입니다. 할게요. 자, 이 친구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래요. 얘들아, 선생님 그 맥시멈이라고 해서 최대값은 보통 라지 M을 쓰고요. 최소값은 보통 스몰 M 이렇게 써요. 그렇죠? 이렇게 쓰면서 선생님이 계속 말해주겠지만 얘는 보통 최대값을 말하고 최소값을 말해요. 이 둘의 합을 구하라 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둘 다 여집합이 붙어있네요. 뭐 할까요? 드모르간을 쓰겠습니다. A교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 어떻게 구하죠? 전체 집합에서 뺀다고요. 맞죠? 전체 집합에서 A교 B의 원소의 개수를 뺀다. 그러면 전체 집합 원소의 개수 몇 개래요? 40개를. 그러니까 우리 얘를 구하는 거죠. 그럼 쌤 얘를 X라고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40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죠. 얘들아 40 마이너스 X를 함수로 생각한다 치면 몇 차 함수? 1차 함수. 기울기가 마이너스 음수인 1차 함수죠. 얘 무슨 함수죠? 감소하는 함수겠죠. 따라서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값은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최대값, 얘가 최대값을 가질 때는 X가 최소일 때고 최소값을 가질 땐 최대일 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반대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결국에는 A교 B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과 최소값만 구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A교 B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데 있어서 보통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합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은. 보통 이렇게 가거든요. 교집합으로 와서 좀 약간 이상해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뭐보다 크거나 같을까요? 뭐보다 크거나 같을까요? 보통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당연하죠.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보다 작거나 같을까요? A의 원소의 개수보다 작거나 같을 거고 B의 원소의 개수보다 작거나 같겠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그렇죠? 그 다음 여기서 하나만 더 확인해 줄 게 있어요. 뭐죠? A 합 B 뭐? A 합 B보다 얘가 더 크거나 같다고? 자, 이런 상황이야. 잘 봐. 전체 집합이 40이죠. A가 몇이에요? 28이죠. 얘가 몇이에요? 18이요. 그럼 이 친구 몇이에요? 봐봐. 전체가 몇? 40이잖아. 그럼 얘가 0이라고 생각해봐. 가능해? 불가능하다 이거야. 그쵸? 왜? A 합 B가 뭐보단 작거나 같아야 돼? 전체 집합보단 작거나 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보통 얘부터 살피는 게 맞아요. 얘부터 살피고 일로 오는 거야. 어떻게? 얘는 뭐다? N A 플러스 MB 마이너스 NA교 B잖아요. 그쵸? 그래서 굳이 여기다 쓰자면 NA 플러스 MB 마이너스 N A 합 B 얘가 얘잖아요. 그죠?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세요? 이해 가시죠? 그쵸?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일로 와가지고 합집합의 범위를 구해가지고 와야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디로 가야 돼? 결국엔 합집합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합집합에 대한 정보를 먼저 취득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 팁에 보시면 합집합에 대한 이야기만 써놨어요. 그죠? A 합 B 원소의 개수 뭐보다 작거나 같아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보다 작거나 같아요. 여기서 NA 교 B의 범위가 하나 등장한다는 거야. 그죠? 이해 가죠? 얘를 NA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바꾸면 이 친구의 범위가 등장한다는 거지, 하나. 이게 0이랑 같이 여기에 쓰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굉장히 정리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써둔 거예요. 어차피 얘만 살피면 되니까.
그럼 A와 B는 뭐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반대잖아. 그쵸? N. 아니 A가 A와 B의 부분집합이잖아. B도 부분집합이잖아.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당연히 얘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러니까 얘는 얘보단 크거나 같고 얘보단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합집합은 정확하게 어디 갔냐? 정확하게 이렇게 범위가 나오는데 교집합은 여길 쓰기가 정리하기가 애매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자, 구해 볼까요? 너 최대값이 몇이에요? 겹치면 최대 몇 개까지 겹칠 수 있어요? 18개. 너네 둘 중에 어디 갔어? NA랑 NB 중에 더 작은 친구를 가져오시면 돼요. 몇이죠? 18이죠. 그럼 얘가 최. 대값 맞죠? 그럼 여기 18 넣은 건 얘는 최. 소값. 여기가 22.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이 친구의 최소값은 합의 법칙에서 나온다고요. 여기서 나와요. 그렇죠? 그럼 40보다 작거나 같아요. 뭐가?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 A교 B가요. 그냥 X라고 쓸게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게 얘잖아요. 그럼 40, 몇이야? 46인가? 그러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네. 이렇게. 따라서 X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 6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N A교 B 이 친구의 최소값이 되죠. 그럼 얘가 최소일 때 얘는 최대. 6 넣으면 34. 답은 56.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외워주세요, 여러분. 이거 많이 나오니까. 하겠습니다. NA가 40입니다. MB가 35고요. 전체 집합 몇 명이야? 100명이야? 자, 일단 이 친구부터 좀 처리해요. 이 친구. 이거 드모르간 할 수 있어요? 다들 이거 이 친구의 여집합인 거 다들 알아요? 모른다. 손 들어봐. 모르겠다. 다 알 수 있어? 증명할 수 있어? 못해? 뭐 어려운 거 아니야, 얘들아.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부터 봐요. 그럼 얘가 A 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친구는 전체적으로 보면 A 합 B 합 C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친구의 여집합이 몇 개다? 7개다. 여기가 7이다 라는 거죠. 그럼 그냥 얘 갖다 던져버리고 전체 집합 몇 개? 93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면 쉬워요. 그렇죠? 이걸 전체 집합에서 빼서 A 합 B 합 C 자체를 그냥 전체 집합으로 바라보는 거죠. 93개 안에서 해결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다. 잘 봐요. A교 B가 15죠. 근데 얘들아 지금 여기랑 여기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여기가 15인지 여기가 15인지 모르잖아. 그럼 많은 학생들이 이제 이런 행동을 합니다. 얘가 0이면 15고 A교 C가 10인 뭔가 안 되네. 5. 야, 이러지 말자.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면 뭐야? 미지수야. 내가 모르면 미지수야. 그러니까 여기를 x로 이렇게 잡아요. 그럼 여긴 뭐가 돼요? 15-x 이렇게 되죠. 이해됐어요? 다음 A교 C죠. A교 C가 몇이죠? 10이죠. 그럼 여기 몇이에요? 10-x 이렇게 돼요. 근데 NA가 몇이야? 40이지. 그러면 얘네를 40에서 빼면 여기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15-x
10-x 플러스 x 이렇게 지워요. 그럼 빼면 몇이에요? 15 플러스 x 이렇게 되나요? 15 x 플러스 15네요. 이렇게요. 뭐 계산이 잘못됐어요? 맞지요? 네, 맞아요. 다음, 그럼 이거 쓴 거죠, 여러분? 느껴져요? 이 식을 쓴 거예요. 이 식 썼어요? 썼죠? 그렇죠? 15인 거 봤죠? 그 다음 이거 썼어요? 썼습니다. 다음 이거 썼나요? 안 썼죠? 35래요. 여기가 더해서 몇이죠? 15. 그럼 여기가 더해서 몇이에요? 20. 20. 뭐 수의 계산부터 해야겠는데? 20. 그럼 얘랑 얘랑 더해서 20이죠? 그럼 또 얘가 몇일까 하는 게 아니라 y 그렇죠.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럼 얘가 뭐가 돼요? 20-y가 돼요. 다음 c가 52래요. 그럼 이거 더해서 52에서 뺀 게 여기겠죠. 그렇죠?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x 플러스 y 플러스 10-x. 그럼 x 이렇게 없어지고요. 42 마이너스 y가 여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어디 갔냐? 문제. 어디 갔어? 여기 있구나. 세 문제 중 두 문제 이상을 맞힌 학생 수의 최소값은 이라고 했어. 세 문제 중 두 문제 이상이면 세 문제도 포함인가?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다 더하라는 거죠? 그쵸? 더해볼게요. 15 마이너스 x 플러스 x 플러스 10-x 플러스 y. 더하면 25 마이너스 x 플러스 y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 이제 그러면 x, y의 뭘 알아야 돼? 범위를 알아야 돼. x, y의 범위. x, y의 범위. 자, 범위 구하는 쉬운 방법 갑니다. 다 원소의 개수죠, 여러분. 원소의 개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거기서 끝나요. 0보다 크거나 같다. x 플러스 15는 0보다 당연히 크거나 같죠? 당연히 크거나 같아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다음 얘 15-x도 0보다 크거나 같네요. 다음 10-x도 0보다 크거나 같네요. 20-y도 0보다 크거나 같고요. y도 0보다 크거나 같고요. 42-y도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x가 뭐보다 작거나 같죠? 10보다 작거나 같아요. 따라서 x는 0 이상 10이야. y는 0 이상 20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니? 됐어? 오케이.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얘죠? 이제 최대값, 최소값. 최소값이네. 최소값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y가 최소여야겠죠. 그쵸? 그럼 x는 더 가장 큰 친구, y는 가장 작은 친구를 가져오면 되는 거잖아. x 가장 큰 친구가 누구야? 10. y 가장 작은 친구. 10. 답은 25. 이렇게 나오는 거야. 왜? 아니, 뭐가 틀렸어? y가 상수라고? 뭔 소리야? y가 값이 하나가 딱 정해져 있어. 어디에? 정해지게 돼요. 아, 다 더해서 93을 안 했네. 죄송합니다. 이게 다 더하면 뭐야? 아, 하나 조건을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15-x 플러스 x 플러스 10-x 플러스 20-y 이렇게 안 하고 탁탁 뜯어서 이렇게 더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다음 뭐요? 뭐 한 더 했어? y 플러스 42-y 이렇게 되나요? 다 더한 거 맞아? 영역 7개잖아. 하나, 둘, 셋, 넷, 다 7개. y x x 30 플러스 30
플러스 42 마이너스 y야? 얘가 93. 정말 핵이 망측해 정말. 90 60 102 마이너스 93 몇이야? 9네요 9. 이거 뭐냐? 어디가 쌤이 지금 계산 실수가 있나 본데? 그냥 y는 0 이상인데 오케이. y가 9면 그냥 x에 대한 감소함수가 되네. 그죠? 아까 정보 하나를 못 봐서 죄송합니다. 9, 30, 4 마이너스 x인가요? 이렇게? 그럼 얘 최소값을 가지려면 x는 최 대해야겠네요. 10이네요. 24네요. 24. 그럼 나눠준 거 보세요. 여러분 2번 보시면요. 어느 학교에서 진로 체험 활동으로 직업 체험과 대학 판별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신청을 하세요. 3배이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그냥 식 써서 그냥 푸시면 되는 거야. 별거 없어요. 그죠? 아, 쌤 몇 번 풀려고 가져왔냐면 어딨냐? 8번 보세요. 8번. 8번 풀어보세요. 다른 거는 따로 풀어보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가. nx가 6, x의 원소의 개수는 6개입니다. A차 집합 x와 B차 집합 x가 같대요. 무슨 뜻입니까? 일단 여러분 집합이 몇 개예요? 3개 이해가세요? A, B도 있지만 X가 지금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합이 X가 3개예요. 그럼 뭐예요? 벤 다이어그램. 이해가 안 되면 꼭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세요. 이렇게요. 자, nx가 6이고요. A차 집합 X. 여기 말하는 거죠. 여기랑 B차 집합 X가 같대요. 여기가 같대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랑 여기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여기로 싹 모여서 같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지? 그다음 다. X차 집합 A. X차 집합 A. X에서 X차 집합 여기. 너와 X차 집합 B. 여기.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뭔 말이에요? 여기에 원소가 있다 이 얘기죠. 그렇죠? 여기에 원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정리해보자. 자, 그러면 여기만 남길게요. 이렇게.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랑 여기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얘랑 얘를 그리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원소가 적어도 하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만 살고요. nx 얘의 원소의 개수가 6개다 이 얘기예요. 됐나요? 그럼 여기 몇 개죠? 여기 원소 몇 개라고요? 6개라고요. 그렇죠? 그럼 얘가 몇 개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얘기인 거죠. 그지? 자, 1, 2, 3, 4, 5. 3, 4, 5, 6, 7. A교 B가 뭐예요? 3, 4, 5. 그럼 A와 B의 대칭차 집합은 1, 2, 6, 7 맞죠? 맞죠? 3, 4, 5 어딥니까? 여기죠, 여기. 얘 교집합이잖아. A, B의 교집합. 그럼 여기에 3, 4, 5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또 3, 4, 5가 여기 들어가냐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럼 1, 2, 6, 7은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 있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x는 1, 2, 6, 7을 무조건 포함해야 돼요. 원소로 가지고 있어야 된답니다. 됐죠? 그럼 남은 원소가 몇 개죠?
이미 4개가 있잖아. 원소 총 몇 개야? 6개야. 그럼 몇 개 있어야 돼? 더 2개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를 x, 여기를 y개라고 하면 x, y는 0,2나 1,1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개수. 얘가 적어도 하나 있어야 되니까 얘가 하나인 경우와 2개인 경우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자, 근데 문제에서 봐봐요. 원소의 뭐의 최소값? 합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합의 최소값. 그럼 원소가 개수가 6개가 정해져 있으면 각각의 원소가 다 최대한 작아야겠지. 작아야겠지. 근데 지금 A랑 B는 1에서부터 7까지를 담당하고요. 여기에 들어오는 친구들은 누구예요? 8, 9, 10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얘가 최대한 적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누구 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왼쪽, 오른쪽?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다 이거야. 그쵸? 그러면 X는 1, 2, 6, 7은 무조건 가지고 여기서 하나 뽑아요. 누굴? 제일 작은 거 3. 여기서 하나 제일 작은 거 뽑아야 몇? 8.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을 꼭 그려서 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집합의 원소가 3개면 보통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이해하는 게 가장 빠르고 효율적이에요. 근데 집합 2개는 왜 굳이 벤 다이어그램을 쓰지 말라고 했느냐? 못 쓰고 그냥 집합의 연산으로만 답을 내야 하는 문제가 분명히 나올 거기 때문이야. 근데 집합 3개에서는 연산으로만 풀어야 하는 문제가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경력상 그냥 믿고 원소의 개수 3개짜리는 연산 공부하면 좋지만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근데 집합이 2개면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조금 쓰지 않고 연산으로 푸는 방법을 생각하자라는 거죠. 몇 분이니? 45분. 하나 더 풀 수 있겠다. 9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야. 누가 이렇게 한숨을 크게 쉬어? 예지야? 예지였어? 합동식 배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너네 뒤질래? 너네 손 안 들어? 배웠어? 들어는 봤어. 괜한 얘기를 했네. 자, 풀어볼게요. 저 봐봐. x가 1 이상 100 이하의 자연수야. 근데 y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래. 야, 언제 다 계산하냐, 그치? 근데 여기서 y의 원소 중에서 3의 배수인 게 z래. 결론을 봐봐. 뭘 하래? x에서 z의 원소 겹치는 걸 빼래, 그치? 우리 뭐만 생각하면 돼? 100 이하만 생각하면 돼, 그치? 100 이하만 생각하면 돼. 그럼 이거 몇 가지만 해봐야 돼. 대충 10 정도? 그죠? 9까지 해보면 되잖아, 그치? 모르겠으면 그렇게 푸는 게 맞아. 모르겠으면 그렇게 푸는 게 맞아. 근데 빠르게 푸는 법을 알려줄게. 얘가 1000이어도 푸는 방법이 있어. 뭐냐면 봐봐. 얘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인데, 자, 일단 완전 구닥다리 방법으로 해볼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
x자리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수를 넣으면 어떻게 되나 볼게. 어떤 x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3n 플러스 1 이렇게 생각하자 이거야. n은 정수야. 음이 아닌 정수라고 해도 되지만 그냥 정수라고 해도 돼. 정수야. 그러면 이 친구 어떻게 돼? 3n 플러스 1에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9n 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1 플러스 3n 플러스 2 9n 제곱 플러스 9n 플러스 3 이렇게 되지. 잘 봐, 잘 봐. 3으로 묶이지. 그럼 3n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수를 갖다 넣으면 뭐가 남아? 3의 배수가 나오네. 이런 얘기지. 이해가니? 따라서 이 x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수잖아?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고 나서 바로 여기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3의 배수잖아요. 됐어요? 근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대입을 했겠죠? 그러면 9n제곱 플러스 12n 다 필요 없는 거 보여요 지금? 얘네들은 지금 쓸모가 없어요. 왜? 어차피 3의 배수잖아. 그러니까 얘 나머지가 몇인지에 관련이 없어요. 그럼 쭉 가면 뭐만 쓰면 돼? 이거 봐봐. 뭐만 쓰면 4 이렇게 쓰는 거야. 그죠? 3n 필요해? 어차피 3의 배수잖아. 플러스 2 플러스 1 몇이야? 7. 3의 배수니? 아니야. 그러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수는 전부 다 Z와 관련이 없어요. 이해가세요? 다음 마지막 3의 배수는 어때요? 9n제곱 3n 다 3의 배수죠. 그러니까 나머지가 몇이에요 얘는? 1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3의 배수예요? 아닙니다. 그렇죠? 이해가셔요? 그러니까 얘가 3의 배수가 되려면 x가 뭐여야 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수여야 되더라 이거야. 그렇지? 그럼 바로 나오죠. 1, 4, 7, 10 돼요? 100을 넘어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3개 빼는 거예요. 답은 97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근데 이제 합동식 배운 친구들을 위해서 잠깐 얘기하면 여기 0 넣으면 몇 나오죠? 1 나와요.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1 넣으면 3 나와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2 넣으면 7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끝나는 거죠. 근데 이거의 확신을 얻으려면 합동식의 성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확신을 얻으려면. 합동식의 성질 우리 수상할 때 했었는데 다 까먹었어요.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아, 그거. 이거 남은 거는 여러분 다 집에 가서 한번 풀어보시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